자, 안녕하세요. 강유천입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IO 쪽 설명드리겠습니다. IO 쪽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정말 잘 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못 하시면요. 웹 포기하시고요. 네. 안드로이드 포기하시고요. 예. 그 다음에 어드밴스드한 개발 다 포기하십시오. 제가 좀 심각하게 말씀드리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지금부터 나오는 개념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보면 챕터 12 문자열, 13 유틸 쪽 클래스들, 14 예외 처리, 15 컬렉션 이쪽 같은 건 사실 거의 API 설명이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있다. 물론 예외 처리는 조금 성격이 틀렸습니다만. 근데 IO 쪽은 개념이에요. 다시 16, 17, 18 다 개념입니다. 제가 개념은 좀 깊이 나가요. 아시죠? 그래서 이쪽을 정말 잘 하셔야 돼요. 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결국에 모든 프로그램이란 결국에 입출력이에요. 네. 어떠한 프로그램 컴퓨터의 좋은 점이 뭔지 아세요? 컴퓨터의 좋은 점은 반복된 작업을 시켜도 지치지 않는다는 거죠. 자, 무슨 얘기예요? 내가 어떤가 뭔가 던져주면 프로그램이 돌아서 뭔가 결과물을 만들어주잖아요. 그죠? 이거를 입력이라고 부르고 우리가 이걸 출력이라고 얘기하죠. 자, 근데 입력과 출력 작업에 입력을 인풋이라고 얘기하고 출력을 아웃풋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네. 그래서 IO 작업을 한다는 얘기는 입력을 어떻게 하고 출력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다음 챕터부터 나오는 소위 말하는 소켓이라는 애랑 또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사실 IO 쪽부터 이제 뭐라고 보셔야 되냐면 엔터프라이즈라고 보셔도 돼요. 기업용 프로그램들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가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는 부분이니까 개념적으로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사실 자바가 처음에 되게 느렸어요. JDK 1.0, 1.1, 1.2 버전까지만 해도 IO가 되게 느렸습니다. 네. 그래서 자바의 IO는 쓸모없다라는 인식이 팽배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JDK 1.4에서 NIO라는 개념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제 바이트 단위의 핸들링이 아니라 사실은 내부적으로 블럭 단위의 핸들링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이러면서 속도가 확 올라가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시는 IO는 클래시컬한 IO거든요. 그럼 우리 NIO 배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물론 배우셔야 되죠. 근데 이게 1.4 버전 들어오면서요. 기존에 있던 IO의 내부, 기존에 있던 API가 전부 다 이걸로 바뀌어요. 안쪽이.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이 옛날 클래시컬 IO를 이거를 우리가 클래시컬 IO라고 얘기하고 이걸 NIO, non blocking IO라고 얘기하는데 지금은 여러분이 어떤 걸 쓰셔도 속도는 똑같아요. 왜냐하면 내부적으로 이렇게 동작을 하기 때문에, 블록 단위로 동작을 하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기본 개념 자체는 확실하게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은 이런 클래식 IO를 먼저 배우시고 그 다음 나중에 이제 NIO라는 걸 배우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NIO 배울 때는 이제 채널이라든가 버퍼라든가 이런 개념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 입출력이라는 게 어떤 개념인가부터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들어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제가 어지간해서 이렇게 강조를 안 하는데 강조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앞쪽은 강의가 굉장히 빨랐어요. 근데 이쪽은 강의를 좀 천천히 진행할 생각입니다. 자, 보시죠. 자, 데이터를 읽어내는 걸 인풋이라고 얘기하고 데이터를 출력해주는 걸 아웃풋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데이터 입력의 대상을 볼게요. 데이터 입력 대상은 키보드, 파일, 네트워크 이런 애가 데이터 입력이고 출력의 대상은 모니터 아니면 파일 시스템 아니면 외부 네트워크로 출력. 자, 공통점이 뭔지 아시겠어요? 보통 JVM과 외부 리소스라는 얘기죠. 자, 이러면 뭐가 생각나셔야 되냐면 예외 처리가 생각나셔야 돼요. 무슨 예외 처리? 체크드 익셉션. 체크드 익셉션이 뭐라고 그랬죠? 컴파일러가 예외 처리하지 않으면 컴파일을 허락하지 않는 거. 어떤 경우라고 말씀드렸어요? 외부 리소스와 통신할 때.
그래서 외부 리소스와 통신하는 모든 애들은 체크드 익셉션 처리해줘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거는 누가 해줄 거다? 이클립스가 알아서 메시지를 띄워줄 테니까 알아서 처리하시면 된다. 아니면 싫으면 트라이 캐치로 처리하시거나 아니면 싫으면 던지시거나. 근데 사실은 던지시면 안 돼요. 사실은 이건 잡으셔야 돼요. 자, 그 얘기는 좀 이따 하죠. 자, 그래서 입출력 프로그래밍이라고 얘기하는 게 IO 프로그래밍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혹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스트림이라고 얘기해요. 스트림 뭐죠? 이거 영어 사전 시냇물. 데이터가 마치 물처럼 흘러간다는 얘기죠. 네. 자, 봅시다. IO 프로그램에서 핵심 키워드는 딱 요것만 외우시면 돼요. in이 들어가면 read예요. out이 들어가면 write예요. 되게 쉽죠? in, read, out, write. 이것만 외우세요. 다른 거 하나도 외우실 거 없어요. in 하면 무조건 읽는 거예요. out 하면 무조건 쓰는 거예요. in, read, out, write. 아주 그냥 발음하기도 쉬워요. 그죠? 자,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네. 자, 그래서 in 하면 뭔가 원하는 곳에서 데이터 소스라고 얘기하거든요. 데이터 원하는 근원지죠. 데이터의 근원지에서부터 빨아들이는 거예요. 자, 이걸 좀 극단적으로 비유할게요. 지금 이 그림 있죠? 이걸 뭐라고 비유할 거냐? 빨대라고 비유할게요. 빨대. 자, 여러분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원하는 대상이 있거든요. 거기다 빨대를 딱 꽂아요. 한 모금 쭉쭉 빠시는 거예요. 됐어요? 이게 인풋 스트림이에요. 이게 인이에요. 아웃은요. 빨대를 쫙 꽂아요. 여기다가. 그 다음 뭐 하는 거예요? 뱉는 거예요. 좀 더러운 얘기지만 막 뱉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아웃풋 스트림이에요. 되게 쉽죠? 이 개념은 모든 프로그래밍이 다 공통적인 개념이거든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in, read, out, write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IO 프로그램의 in, read를 이 표를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이 표를 하나 더 알고 계시면 좋아요. 자, 여기는 in, read. 여기는 out, write. 네. 자, 이 표를 하나만 기억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바이트가 있고요. 캐릭터가 있어요. 자, 인풋이라고 얘기하죠. 뒤에다가 스트림을 붙이세요. 스트림 붙이시면 됩니다. 아웃풋 스트림이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캐릭터 계열은 리드죠. 리더, 라이트, 라이터 이렇게 쓰시거든요. 딱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IO 쪽에서는 기억하셔야 되는 가장 핵심적인 클래스 두 개를 뽑으라. 그러면 인풋 스트림과 아웃풋 스트림을 뽑으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코드 만드는 순서 알려드릴게요. 자, 여러분이 파일에서부터 데이터를 읽는 것부터 한번 보죠. 파일이 이게 데이터 소스죠. 데이터 근원지란 말이에요. 네. 빨대를 꽂아요. 자, 무슨 작업하실 거예요? 읽으실 거죠? 그럼 무슨 빨대? 그렇죠. 인풋 스트림 빨대. 인풋 스트림 빨대를 딱 꽂으시고요. 그 다음에 쭉쭉쭉쭉 빨아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 읽으시면 빨대를 뽑으세요. 이게 클로즈 작업이에요. 되게 간단하죠. 네. 자, 이겁니다. 반대로 파일에다가 어떠한 글자를 써요. 그럼 파일을 만들어 놓고 여기다 뭐 하겠습니까? 빨대를 딱 꽂죠. 이번엔 무슨 빨대겠어요? 인이겠어요? 여기는 읽으니까 인이죠. 여기는요. 쓰니까 아웃이겠죠. 그래놓고 데이터를 쭉쭉쭉쭉 보내요. 일로. 그럼 여기다 쌓일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됐어요? 자, 다 썼어요. 그럼 또 커팅 해서 클로즈. 이게 다예요. 그래서 모든 작업 후엔 반드시 클로즈 해서 파이프 연결을 종료하셔야 됩니다. 빨대 연결을. 되게 간단하죠. 되게 간단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건지 한 번씩 조금씩 이제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예.